음, 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요거 793강이죠? 793강인데 뭘 할 거냐면 잘못하면 여러분 이게 잘못 알면 낙찰 받고 매덕을 물어줄 수가 있어요. 몇천만원 매덕까지 물어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옛날에 제가 한번 기본 교재에서는 살짝 맛배기로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좀 그 심화 교육이니까 심화 과정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목이 뭐냐면 체육시설, 운동시설 등 경매시 주의사항을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거든요. 골프장업, 승마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학원. 저는 무도학원이 체육시설인지 몰랐어요. 무도학원도 보니까 체육시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체육교수법, 그 다음에 탁구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체육시설 또는 운동시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매가 나오잖아요. 뭐 당구장 또는 골프 연습장 아니면 뭐 탁구장 아니면 무도학원 뭐 체육도장 승마장 뭐 이런 것들 골프 연습 골프장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에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무턱 받아버려요. 받고 난 다음에 딱 이제 명도하러 가요. 그러면 아차 싶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아차. 적게는 제가 말씀드렸죠.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까지 물어줘야 될 사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교재 판매는 제가 이제 내일까지죠. 15일까지 약속한 대로 1월 15일까지. 사실은 좀 제가 15일을 연장을 했더니 좀 제가 원했던 인원보다 좀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더 이상 책을 안 팔라고 이제 16일부터는 가격을 대폭 인상합니다. 230만 원으로. 23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을 하는데 안 팔려고 이제 어쨌든 좀 많이 좀 오버가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약속을 했으니까 1월 15일까지만 제가 150만 원 해드립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교재하고 그 다음에 블루오션 교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기존에 두 개를 다 합쳤을 때는 188이었는데 한시적으로 1월 15일까지만 150만 원에 해드리는 거 아시죠? 1월 이제 16일부터는 이제 이 광고도 안 할 거고요. 광고도 안 할 거고 이제 광고 필요하신 분은 이제 뭐 기존 전에 거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광고 안 할 거고 이렇게 조그맣게 교재 판매 얼마 요것만 딱 써놓을 겁니다. 그럼 알아서 이제 판단하십시오. 자, 그럼 교재를 먼저 볼게요. 체육시설, 운동시설 경매 시 주의할 사항들. 그런데 오늘 어느 분이 좀 한번 그 저희 그 교재 구매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좀 나이가 저보다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입찰 하나 들어갔는데 오늘 폐차를 했어요. 이제 2등을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2등을 하셨는데 여기 농가 관련 시설 해가지고 이제 이게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지목이 되거든요. 지목이 1245평. 자, 1245평 지목이 돼요. 그리고 다 축사예요, 축사.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에요. 축사인데, 이 축사는, 이제 설명해드렸지만, 가축 분뇨에 관한 시설은 자동으로 승계되죠. 그렇지만 축산업허가는 명의 이전 승계를 받아야지만 승계를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 이제 요걸 어떻게 승계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 제가 많이 얘기했죠. 축산업허가에 대해서 블루오션 교재에 실려 있고 핵심적인 키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요게 이제 얼마짜리냐 이게 6억짜리인데 사실 이게 공시지가가 30만 원이에요. 아이고, 공시지가만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만 30만 원이면 1200평이니까 최소한 4억이에요. 땅만 4억이에요. 그죠? 근데 조금 약간 외곽지니까 좀 싼 거죠. 근데 이 지목이 전체가 된데 이게 다 축사예요, 축사. 그죠? 축사라고요. 축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축사를 좋아하는지 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불러준 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요거 뭐 이분은 이거 받았으니까 뭐 바로 한 3억에도 팔 수 있겠네요. 보니까 이런 축사의 희소성 가치라고 해서 일전에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요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짧게 할게요. 앞으로는 저도 이제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크였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제 블루오션 계좌에 다 있으니까 또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항상 그 블루오션 계좌 보십시오. 승마장, 사격장, 볼링장,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휘트니스 센터 요런 것들이 다 체육시설 또는 운동시설에 속해요. 그죠? 요게 다 요런 것들이 이제 요런 것들이 경매에 나와가지고 딱 경매 낙찰을 받았어. 이제 1등 했다고 막 손을 까짝까짝 흔들면서 나 1등 했어 라고 이제 하면서 명도로 딱 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
이제 회원들이 막 이제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회원증 딱 내면서 나는 1년치 선납했다, 2년치 선납했다,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당신이 뭐 여기 시설 다 인수했냐, 막 이제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이제 그거와 연관돼서 오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죠? 이 체육시설업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거, 이와 연관된 것까지 모두 다 정리를 법률적인 걸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오늘 793강이죠.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셔야 돼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필요하신 분은 395강, 464강 참고하십시오. 낙찰 받고 이제 회원권도 인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또는 필수시설 또는 기본시설 또는 편의시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인수한 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받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체육시설법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체육시설법 제27조를 보면 체육시설 등의 승계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고 이게 왜 갑자기 커졌지?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좀 작게 봐야지 맞는데, 요렇게 봐야봤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필수시설이라고 나오죠. 그죠? 필수시설을 인수한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리고 또 가로치고 뭐라고 나왔냐면 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 골프 연습장을 낙찰을 받는다든가 당구장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또는 탁구장 또는 무도장을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막 이거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럴 수가 있다니까. 회원권을 뭐 1년 단, 2년 단위로 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인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막연히 건물하고 시설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 회원권까지 같이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인수를 하냐? 필수시설을 인수한 차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낙찰을 받은 자도, 그 시설을 낙찰을 받은 자도 이런 것들, 필수시설 이런 것들, 또 회원권 이런 것까지 다 자기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매, 뭐 그죠? 국세직승법, 관세법, 뭐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압류 재산의 매각, 이게 공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공매든, 그 다음 환가든, 경매든, 그죠? 그 밖에 이와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그 시설을 인수한 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참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억울할 수도 있어. 그죠? 억울할 수도 있다고요. 왜냐면, 자, 그러면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또는 제조시설이나 필수시설 또는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나 또는 제조시설을 인수한 자 또는 사용시설을 전부를 인수한 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법 내용들이 많은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 또는 제조시설이나 사용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부딪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체육시설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와 관련된 법조문이 그러니까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분리처분 금지에 관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죠? 뭐 노상주차장이냐, 노예주차장이냐, 부설주차장이냐, 요것을 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블루오션 교재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아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들을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필수시설을 인수한다거나 또는 제소시설을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시설을 인수한다거나, 인수라는 게 뭐 낙찰이에요.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에는 그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내가 그 허가증까지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허가증까지 같이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른 모든 의무도 내가 같이 승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권리자의 의무까지도 내가 승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을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내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거고, 그래서 회원권이 있으면 회원권까지 다 내가 승계를 하는 거죠. 그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납골당, 뭐 납골목 그런 것도 어떤 필수시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 또는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농원, 민박, 캠핑장, 바베큐장 이런 것들도 필수시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어우르면서 해야지 어느 한 분야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숙박시설 있잖아요. 모텔 같은 거 인수할 때도 거기도 필수시설이 있잖아요. 필수시설, 기본시설, 그 다음에 위생시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텔을 인수했어. 그런데 거기 임차인이 있어. 필수시설 중에는 욕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침대라든가 아니면 뭐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만약 임차인 소유야. 그럼 나는 모텔업을 못해요. 허가를 못 낸다니까? 물론 이제 다른 방법들은 이제 허가를 내면 되죠. 그죠? 겁주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도 폐기물 시설 및 폐기물 공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설을 인수한 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죠? 건설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설 폐기물 공장의 시설을 인수한 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 다음에 폐차장,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폐차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수시설, 기본시설 다 있어요. 그런 시설을 인수한 자는 폐차장업을 승계한다. 그죠? 야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삼지관리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서 야영장이 있죠. 그죠?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도 마찬가지로 필수시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원 및 산총 진행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숲속 야영장 또는 숲경영 체험림 이런 것들도 필수시설이 있고 뭐 복지시설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러면 자, 법률을 제가 종합적으로 요약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 또는 제조시설이나 사용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 모든 법조항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아래 모든 법조항에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공부하니까 쉽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딱 잡히죠. 그죠? 앞으로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해도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물론, 블루오션 교재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오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좀 쉽게 공부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 강의를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거꾸로 공부하세요. 791강부터 790강, 뭐 789, 788 이런 식으로 가세요. 조금 어려운 부분부터 가면 앞쪽으로 가면 그 뭐 누워서 떡 먹기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부터 공부하시지 마세요. 1에서 300강까지는 사실 제가 그냥 장난친 거고요. 그죠? 한 400강 이상부터가 진짜 오리지널 엑기스 블루오션 교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 자,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 필수시설 또는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많은 법조문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경매를 할 때 다 이런 것들과 맞닥뜨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체육시설, 납골당, 관광농원, 캠핑장, 바베큐장, 숙박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공장, 건설 폐기물 공장, 폐차장, 산지관리법에 따른 야영장, 그 다음에 숲경영 체험림, 숲속 야영장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수 시설을 인수한 자 또는 시설물 또는 제조시설을 전부를 인수한 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허가증이 넘어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대물적인 행정행위라는 얘기예요. 대물적인 행정행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공장 설립 승인도 대물권이지 대임권이 아니다. 그죠? 건축 허가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유튜브 조금 짤막짤막 보는 거 여러분들 공부 아니에요. 그것은 공부가 아니라 딱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공법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지만이 정말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체육시설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체육시설 법률에 보면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필수시설이 뭐가 있어요? 필수시설이 뭐가 있어요? 체육시설에 관련 법률을 보면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필수시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모르시는 분들 혹시 교재 없으신 분들은요 별표 4에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4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4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체육시설에는요, 공통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종류별 기준이 있어요. 공통 기준과 종류별 기준이 있어요. 공통 기준에는 필수시설과 의무시설이 있어요. 필수시설은 뭐예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법조문에 뭐예요?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필수시설은 뭐예요?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 이렇게 나오는데, 뭐 편의시설은 주차장도, 화장실, 탈의실, 급수시설 이런 게 편의시설이에요. 안전시설은 뭐 응급실, 구급약품 등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관리시설에는 뭐 매표소, 사무실, 휴게실 이런 것들이 바로 관리시설이에요. 그죠? 임시시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니까. 그죠? 이제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런 필수 시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실내 골프 연습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수 시설을 각 종목마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자, 여기 제가 골프 연습장이라고 하나 적어놨거든요. 골프 연습장도 필수 시설이 있는데 운동시설과 안전시설, 그 다음에 골프 장업은 운동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 이렇게 있어요. 스키 장업도 마찬가지고 요트 장업, 조종 장업, 방상 장업, 승마 장업, 그 다음에 종합 체육시설업, 그 다음에 수영 장업, 그죠? 체력 단련 장업, 당구 장업, 썰매 장업, 무도학원, 무도 장업 이런 것들 다 체육시설 중에서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허가 받으려면 그죠? 우리 음식점 허가 받으려면 허가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으려면 필수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 갖춰져야지 허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필수 시설을 인수한 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계속 좀 나가볼게요. 그러면 이런 필수 시설이 여러분, 필수 시설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가 설치할 수도 있고, 그죠? 그죠? 필수시설이 임대인 소유냐 또는 필수시설이 임차인 소유냐에 따라서 달라질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오타 났네 또. 나도 오타 나면 혼나는데. 임대인 소유냐 임차인 소유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여기 스크린 골프장이 하나 있어. 스크린 골프장이 하나 있어. 자, 근데 여기가 건물주야. 건물주면 뭐예요? 채무자 겸 소유자죠. 근데 채무자 겸 소유자가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어. 그럼 이걸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소유자 겸 채무자 거니까 내가 당연히 낙찰자인 저한테 모든 시설물이 오겠죠. 부합물이니까, 종물이니까. 그죠?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안에 어떤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뭐 그런 편의시설 그다음에 뭐 이제 어떤 그 매표소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인수를 하게 되면 카운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운터까지 다 인수를 하게 되면 저 낙찰자인 경매사령관은 그냥 영업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죠. 그럼 이 기존에 전주인이 뭐 회원권으로 1년 단위로 또는 2년 단위로 또는 뭐 그렇게 회원권으로 일시불로 돈을 받고 회원권을 발행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원권도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많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까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 채무자는 따로 있고 건물주는 따로 있고 이 인테리어를 임차인이 했어. 여기 임차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때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냐, 대항력이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당신 여기 스크린 골프장을 할 거야? 배짱 튕겨. 그럼 나 조금 돈 줘. 내가 나갈게.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그 필수 시설을 가지고 흥정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흥정을 당할 필요 없어요. 그래, 그냥 알아서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면 그냥 다 때려 부숴버리고 다 뜯어서 나가. 원상복귀하고 나가고 내가 다시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제 채무자 겸 소유자가 영업하고 있었을 경우에 그죠? 채무자 겸 소유자가 영업하고 있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 지가 그분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 그
영업하고 있는 걸 내가 인수를 한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승계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다른 걸 하겠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나 다른 영업할 거야. 그리고 임차인이 시설했던 어떤 그 체육시설 또는 운동시설이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그죠? 승계받을 필요가 없다면 다른 업종으로 변환시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운동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세요. 여기 운동시설 중에 종류가 운동 종목에서 시설 형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운동 종목은 뭐 골프장, 골프 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뭐 럭비, 로스케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빙상장, 사격장,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사격장? 잠깐만. 사격장 나와 있죠. 자, 사격장. 요거. 자, 사격장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것. 요거 중에 사격장도 포함됩니다. 아까 사격장이 여기 있네.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사격장이 여기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업을 또 이런 업종들을 낙찰 받을 때는요, 뭐 풋살장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풋살장, 파크골프장, 인공암벽장, 핸드볼장, 하키장, 펜싱장, 테니스장, 탁구장, 카누장, 축구장, 썰매장, 뭐 씨름장, 아이스키장, 야구장, 양궁장, 뭐 역도장, 에어로빅장, 에어로빅도 스포츠예요, 그죠? 이런 것도 회원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같은 업종을 할 분이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그리고 가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냐 아니면 채무자금 소유자가 잘못돼서 경매가 나왔냐 그것도 반드시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 설명해드렸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판례를 하나 읽어볼게요. 대전 고등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고등법원 판례인데 일단은 원고가 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도 상소 기각을 했거든요. 이 사건인데 한번 제가 핵심 사항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핵심 사항만. 자, 경매죠. 경매 등을 통하여 필수시설 인수받은 자라도 기존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의 원인이 있어야 그 승계인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쩌고저쩌고 위 법률 개정의 취지는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3조 3항 체육시설법에 따른 3조 3항의 취지는 이거예요. 이 내용이거든요. 위 법률의 개정의 취지는 경매 등에 의하여 체육시설 중 필수시설 여기 있죠. 필수시설 인수되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회원 간의 약정을 포함하여 승인에 따른 권리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의 시설 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 승인권을 양도받는 등 별도의 원인 없이 당해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하고 기존 사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게 중요하죠. 기존 회원 사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승계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체육시설, 운동시설, 이런 여기 아닙니다. 이런 체육시설, 그죠? 운동시설을 인수한 자는 특히 이 중에서도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막연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냐 아니면 임대인이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낙찰자는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낙찰자가 책임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까 그죠?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의 어떤 그런 책임과 의무까지 내가 같은 업종을 하지 않을 거라면 그죠? 같은 업종을 하지 않을 거라면 인수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코멘트 한 거 중에 설치는 임대인이 하고, 설치는 임대인이 하고, 영업만 임차인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설치는 임대인이 했어. 건물주인 내가 했어. 그런데 내가 그걸 낙찰을 받아서 누군가가. 그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낙찰자는 만약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이 쫓겨나는 경우라면 내가 그건 당연히 그 시설을 인수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라면 잘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설치도 임차인이 하고 영업도 임차인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두 가지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냐 대항력이 없냐. 대항력이 없으면 그냥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냥 쫓겨나면 좀 그 시설을 때려붓기가 아까우니까 조금 임차인하고 적당히 협의를 봐서 내가 인수하는 게 낫고, 대항력이 있다면 그냥 영업하게, 그죠? 냅두는 게 좋고, 그냥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와가는 거니까 꼭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요런 거, 또 요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함께 정리해드린 거 내용들 중에 요거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함께 정리해드린 내용 중에 이런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강의한 것들 중에 그죠? 필수시설 아까 인수한자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체육시설에 관련된 법이고 그 다음에 제조시설이나 사용시설을 전부를 인수한 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래서 봐야 될 게 낙골당, 낙골묘 이런 것들도 필수시설, 편의시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죠? 관광농원, 농어촌 정비법이나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캠핑장, 바베큐장, 관광농원도 마찬가지고 특히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농어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입찰 못 합니다. 관광농원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조건이 붙어 있다고요.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림어업인이어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농원을 딱 입찰하시는 분들은 제가 옛날에 강의했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 모텔, 공정위생 관리법에 따라서 필수시설 그런 것도 있죠. 그죠?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 시설이라든가 폐기물 공장,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 공장, 폐차장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필수시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야행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숲속야행장, 숲경영 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필수시설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안전시설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꺼번에 하시면 편하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제 교재에 더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이번 시간에 제가 체육시설 법에 관해서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같이 이런 것들 법에도 이런 조문이 나온다. 그죠?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 또는 제조시설이나 사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 법조항이 요런 물건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매시에 조금 한 번씩 체크를 해보고 제 교재를 통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서두르십시오. 이제 그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리고 이제 교재 광고는 안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